올해 초 이 챗GPT에 대한 열풍으로 인해서 이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 국내 대기업 또 중소형 기업들까지 이 생성형 AI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이 생성형 AI 경쟁에 대해서 좀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호 상상인증권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 한해 이 챗GPT를 비롯해서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이 되게 커졌습니다. 이 국내 대기업들, 네이버, 카카오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도 이 생성형 AI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 생성형 AI 구축 유지에 막대한 비용과 또 규제 강화가 암초에 떠오르면서 이 내년에는 또 부진할 수 있다, 이런 일각의 시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생성형 AI 상황 좀 전망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생성형 AI는 전망 그리고 현재 현황이 매우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저는 앞으로는 전 산업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당장은 저희가 아까 말씀 주셨던 챗 GPT라든지 아니면 단순한 문서 요약, GPT 수준의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예. 향후에는 반도체 칩 설계를 도와준다든지 예. 배터리 설계를 도와준다든지 혹은 저희가 이제 또 많이 필요로 하는 코딩 업무를 도와준다든지 예. 다양한 산업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특히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그 발전 속도가 남다르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개 변수가 커질수록 생성형 AI가 똑똑해진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2018년도 GPT가 나왔을 때 당시만 하더라도 예. 매개 변수가 10억 개 정도 수준에 불과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100억 개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창의력과 정교함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23년까지 온 상황에서는 매개 변수가 거의 GPT-4는 이제 물론 추정이긴 합니다만 1조 개 가량으로 지금 확대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이게 특허가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문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성형 AI에 대한 기술 개발 현황이 공유되고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기술 발전 속도도 상당히 빠르다. 그래서 기술 발전에 맞춰서 그리고 칩셋도 같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생성형 AI의 그런 시장 침투라든지 실제로 생산성에 도움되는 정도는 막대할 것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이 생성형 AI가 쉽게는 그냥 상담 서비스부터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도 이제 기대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국내에서 이 생성형 AI 하면은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두 기업의 생성형 AI 좀 차이점 어떻게 보시나요? 네, 네이버는 쉽게 말씀드리면 큰 모델을 지향하고 예. 카카오는 작은 모델을 지향을 하는데요. 앞서서 제가 큰 모델일수록 정교하고 창의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두 회사의 전략 방향이 달라진 것은 회사가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 네이버 같은 경우는 포탈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본인 플랫폼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걸 넘어서 이 B2B 비즈니스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생성형 AI를 다른 기업에 세일즈를 하는 모델까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 생성형 AI 비즈니스를 우리가 B2B까지 확장하지는 않겠다. 우리 예. 카카오톡 서비스에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AI 투자의 비용이라든지 매개 변수 같은 것이 좀 사이즈가 작다. 쉽게 말씀드리면 좀 효율적인 개발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예. 있고요. 사실 카카오가 이제 AI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안 한다고 해서 예. 우려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AI를 해야지 좋은 거 아니냐,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말씀을 주시는 분도 계신데 이것을 어차피 B2B 비즈니스로 확장할 것이 아니라면은 카카오톡이 생성형 AI에서 아마 제가 추정하기로는 노리는 목표는 이제 챗봇 같은 AI가 된다든지 예. 예약 시스템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광고 문구를 작성해 준다든지 그런 간단한 수준의 모델로 저는 이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정도 추정하는 모델 수준이라면은 650억 개 정도 되는 매개 변수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예.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더 강점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카카오나 네이버의 생성형 AI 서비스 다른 것 같은데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 카카오 내에서의 좀 효율적인 모델, 그다음에 네이버는 조금 더 체급이 큰 모델인 것 같은데 그럼 네이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이 하이버 클로버
X라는 이 출시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한 8월쯤 정도에. 그랬는데 막상 출시가 되고 나니까 이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었어도 상당히 좀 조정이 왔어요. 어떻게 앞으로 될지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 그래도 좀 기대해 볼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연초에 이제 네이버가 생성 AI를 좀 살짝 공개한 이후로 예. AI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네이버 주가가 좀 견인되는 흐름도 그쵸. 있었습니다. 예. 특히 이제 8월 24일 같은 경우에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버 X를 처음 공개한 당시에 예. 그 컨퍼런스 중에 주가가 한 7% 정도 급등했던 사례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실제로 이제 클로버 X가 이제 베타 서비스로 이제 출시가 되어서 예. 소비자들이 사용하게 되는 상황에서 다음날 다시 주가가 8% 급락하게 되었고요. 맞아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부진한 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뭐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생성형 AI에 대한 그런 기업 가치를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예. 기대감은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예.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저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저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지점은 이게 정식 오픈이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8월에 처음 오픈한 거고 예. 9월에 Q 서비스 오픈했고요. 그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네이버가 클로버 X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공개를 합니다. 예. 특히 11월 같은 경우는 베타 테스트가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일부 학기 시작하지 않았는데 예. 지금 섣불리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판단하기에는 예. 아직은 이르지 않나. 조금은 더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로컬 데이터를 많이 학습했기 때문에 예. 네이버가 사실 또 커머스가 되게 중요한 회사잖아요. 예. 커머스와의 결합은 지금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글로벌 대비 우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워낙 원래 기존에도 커머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커머스 데이터를 다 확보하고 있고 그것이 생성형 AI의 그 추천 시스템이라든지 결과물 산출에 실제로 유의미하게 글로벌 대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익화 지점도 예. B2B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가 좀 더 기다려야 하겠지만은 예. 네이버 플랫폼 자체의 매력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뭐 시장의 초기 진입 국면인 것 같습니다. 이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셨어요. 수익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역시나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수익성인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 질문 이런 게 또 많아질수록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이런 또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어쨌든 이 수익성 관련해서 좀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 하이퍼클로버 X의 수익화 시점 좀 언제쯤으로 보시나요?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생성형 AI로 수익화를 노리기에는 아직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생성형 AI 생태계가 지금 상당히 초기 단계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사들도 사실 높은 프라이스를 받고 있지는 않아요. 예. 이쪽들도 아직 수익화에 성공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최대한 우리 프로덕트를 많이 예. 사용하게 하는 것이 먼저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간단한 쉬운 예시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카카오톡 처음에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때 당시에는 카카오톡에 비즈니스 모델이 없었습니다. 그랬죠. 뭐 광고도 없었고 커머스도 없었고 오로지 대화만 기능만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게 카카오톡의 MAU가 올라가고 생태계에서 침투하는 속도가 빨라진 다음에야 그때서야 광고도 들어가고 커머스도 들어가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붙이면서 수익화를 진행했던 사례가 예.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생성형 AI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일단 우리 프로덕터를 최대한 생태계를 조성을 해놓고 그쵸. 차후에 그 생태계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되었을 때 수익화를 예. 저희가 노려볼 수 있는 것이지 뭐 지금 당장 뭐 올해 뭐 아니면 내년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네이버가 생성형 AI로 뭐 어느 정도 번다 예. 이 정도까지 예단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글로벌적으로 이르지 않나? 봐도 예. 이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당장의 수익화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생태계 확장과 조금 더 조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또 국내 이런 또 중소 기업들 또한 이 생성형 AI 관련돼서 많이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좀 주목할 만한 쪽들 어디로 지금 지켜보고 계시나요? 네, 뭐 하이퍼클로버 X와의 저 협업 기업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예.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 협업 기업으로 들어간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사실 생성형 AI에서 요즘 또 주요하게 보는 것은 이 생성형 AI를 개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예. 오히려 빠르게 수익화 가능한 지점은 생성형 AI 서비스를 붙였을 때 서비스가 더 매력적이라면은 거기서 저희가 매출이라든지 수익화가 좀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겠죠. 예. 폴라리스 오피스
텍스도 이제 그런 기업입니다. 문서 오피스 솔루션을 이제 서비스하는 기업인데요. 예. 이 기업 같은 경우 이제 기존에 있던 문서 오피스 프로그램에 AI 서비스를 붙여서 서비스하기 시작했어요. 예. 네, 이제 거기 같은 경우 이제 모델을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도 사용하고요. 오픈AI 챗GPT 그리고 스테빌리티 AI를 활용을 해서 예. 기존의 워드 서비스에서 AI 서비스를 붙여서 뭐 문서 요약이라든지 이미지 생성 같은 다양한 이제 AI 생성형 AI를 활용한 비즈니스를 좀 새로 시작을 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사실 문서 오피스에 대한 뭐 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하이퍼클로바 X 생태계에서 폴라리스 오피스가 분명히 역할을 할 것이다. 예. 특히 저희가 생성형 AI 같은 거를 활용하는 경우를 보면은 문서 아직까지는 텍스트 예. 문서화 이런 작업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와 아마 폴라리스 오피스가 지금도 협업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파트너로서 좀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점에서 폴라리스 오피스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쪽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초기에 연초에 이 챗GPT 나오면서 국내 기업들 중에 또 주목받은 곳 중 하나가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지 않습니까? 이 자체 개발한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죠. 이걸로 인해서 생성형 AI 시장 또 나가고 있는데 이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투자 포인트 좀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코난 테크놀로지의 투자 포인트는 생성형 AI를 빠르게 개발하고 출시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투자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 같은 경우는 매개 변수 한 130억 정도 되는 모델을 이미 선 공개한 상황이고요. 모델의 특징은 특화가 되어 있는데 예. 공공기관과 공무원 그런 공적인 문서를 많이 학습을 했다. 그래서 B2G 쪽에 아마 수요가 일부 발생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분 관계로 카이와 SKT로 좀 엮여 있습니다. 예. SKT 같은 경우도 지분 20% 정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SKT나 카이 같은 회사들이 AI를 활용하겠다는 것을 최근에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코난 테크놀로지가 지분이 또 관계가 있는 회사로서 또한 지금 생성형 AI를 개발하면서 AI에 대한 역량을 끌어올린 회사로서 향후 협력할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뭐 코난 테크놀로지 이미 생성형 AI 모델도 개발했고 내년부터는 뭐 수주에도 좀 신경을 쓸 것 같으니 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연초부터 이 확산되고 있는 생성형 AI 또 경쟁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최승호 생상인증권연구위원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